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언급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이 여야의 합의가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이 새누리당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날인 10일부터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의 임시국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개혁 논의와 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특별초대석에서는 어제 국회에서 노동 5법 통과를 위해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특별초대석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앵커님 그리고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올해 장관 평가 순위에서 1위를 하셨네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평가가 우리 국민들께서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또 어려운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반드시 이루어달라는 책무를 저와 저희 부에 더 강하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무거운 책무 말씀 주셨는데 이 내일이면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노동계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부와 네. 여당은 노동개혁 네네. 이 5개 입법이 금년에 네.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네. 저희 노동시장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청년 고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격차가 더 심해져서 비정규직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서 더 낮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년 60세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이 현재도 1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업을 제대로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한 40만 명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늘려보고 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도 해보자라고 노사정 간에 합의를 해서 1년 동안 그러한 어떤 기본 철학하에서 이게 대타협을 이뤘고 그 대타협의 실천의 출발점이 5대 입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 입법이 돼서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이런 실천이 되어야 청년 실업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고 특히 이제 금년 하반기 들어서 우리 주요 기업들이 노동시장 개혁 5대 입법 그 완결을 전제로 해서 확대해서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벌써 약 14% 더 추가 채용을 했는데요. 만약에 5대 입법이 안 되고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반기 추가 채용한 것까지 내년 이제 상반기에 덜 뽑기되기 때문에 정말 청년들한테 내년에 이제 더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약속한 대로 5대 입법이 이루어져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조하시는 특히 이제 연내 법안 처리에 대한 이유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어제는 직접 이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하셨어요. 네네. 자,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첫째는 5대 입법이 이루어져야 15만 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소위 이제 일부 노동계나 그 야당에서는 입법이 되면 비정규직이 늘어난다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비정규직이 줄어들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네.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처우가 개선된다. 그리고 55세 이상 장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더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게 한다. 네. 또 이제 앞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직업의 이동이 좀 더 빈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또 그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런 취지의 입법이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네.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 근로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청년 고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년에 반드시 입법을 해달라. 이거는 또 여야가 지난 12월 2일 날 예산 통과될 때 즉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네. 또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서 빨리 이 약속들이 지켜지기를 저희가 여야 의원님들께 호소를 했습니다. 네. 장관님 그런데 걱정은요. 이 국회 처리 네네.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어제 네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만나셨죠. 네네. 이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고 이어서 또 네네. 여당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서 정기국회가 내일 끝나니까 이제 10일부터 개최할 예정인데 야당은 응할 수 없다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럼 네네. 장관님 조금 전에 이 말씀 주셨던 그 오해라고 말씀하신 대목 야당은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법안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기간제법 개정안은 기간제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기간제만 해도 선진국에 비해서 좀 높은 이유는 선진국은 유연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연성 플러스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기간제를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게 해서 기간제를 사용하는 요인을 좀 줄여보겠다는 취지가 이 입법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쪼개기 구역 금지랄지 생명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규직을 쓰도록 하는 부분이랄지 소위 우리 사회 고용의 어떤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들이 들어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는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늘어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담아서 호소를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9월 15일 합의 이후에 데이터앱 합의 이후에 한 여러 군데에서 언론기관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학계에서 국민들께 이 5대 입법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각 법안의 내용들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소위 3분의 2, 65% 이상이 지금 정부 여당이 담고 있는 그 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돼서 여야 의원들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했는데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에 임시국회를 하지 아니하면 실제 안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취지는 정기국회에 이어서 임시국회를 열어서 그런 국민 여망을 담아서 분명히 처리한다. 다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향대로 또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 부분은 지금 실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야당 의원들도 법안을 좀 꼼꼼히 뜯어보고 오해를 풀면 아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쟁점이 있었던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안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성과 그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이 법 최초의 입법 당시에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지난 8년간의 효과와 또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서 소위 공익안을 국회에 같이 제출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장관님 국회 호소에 대해서 이게 담당 상임위가 환노위이지 않습니까? 네네, 환경노동. 예. 환노위의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요. 이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잠 못 이루는 일자리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우리 청년들 또 2년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 그 제조업 현장에 또 6개월만 파견이 허용되기 때문에 6개월마다 옮겨야 됩니다. 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절박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절박함을 입법으로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저는 입법권 침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호소를 드렸거든요. 네. 네네. 자, 이 지금 노동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대목이요. 장관님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기간제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반대 입장인데 아까 자세히 보면은 이 비정규직이 줄어들도록 설계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이 대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저는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유는 지금은 기간제를 쓰는 데는 별 이제 제약이 없고 또 기간제를 쓰게 되면 이제 정규직은 매년 호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비정규직은 2년마다 이렇게 교체 사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약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쪼개기 계약 근절하고 생명 안전은 정규직 쓰도록 하고 또 2년이 넘은 경우에 특히 우리 35세에서 55세 사이에는 여기에 한 80만 명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10명 중에 1명만 정규직이 되고 9분은 다시 일자리를 2년 되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약 82% 이상이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학계에서. 네. 내가 이 자리에서 좀 더 길게 일하면 여기서 정규직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정규직으로 갈 수 있다. 최소한 임금은 현재보다 훨씬 오를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동하는 비정규직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작동이 되게 되고 공익의원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1년 미만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게 하면 정규직은 1년 미만 퇴직금 없습니다. 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쓰는 소위 이 우리의 관행은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 제도들이 다 작동하게 되면 1년 미만 기간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현재 8, 90만 명.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비정규직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이 그리고 이제 네네. 말씀하세요. 우리는 유연화와 인건비 두 가지 활용 차원에서 쓰고 있고 선진국도 유연화 차원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정규직을 다 없앤다. 이건 불가하거든요. 네. 근데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활용하는 거는 우리도 그 비용을 더 들게 해서 못 쓰게 하지만 유연화 차원에서 존재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매 2년마다 새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불안정성을 갖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과거에 기간 제한을 했다가 기간은 풀고 대신 차별을 못하도록 이 차별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차별 해소를 훨씬 강화해 나갈 거고 기간은 국민들의 희망에 좀 맡겨두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이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요. 올해 네네.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네. 비정규직 근로자가 627만 1000명,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노동개혁 법안이 발효가 되면 네네. 이 최대치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줄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간 선택제 일자리도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도 키우고 일을 계속 하려면 한나절은 일하고 한나절은 아이 키우는 이 시간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야 됩니다. 그게 선진국형 일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선후진국을 비교할 때 시간제는 빼고 이 비정규직 통계를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시간제를 제외한 소위 전형적인 단기간에 고용 불안을 느끼는 그런 일자리는 앞으로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비정규직 법의 개정안이 이렇게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네. 훨씬 줄어들 거라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네. 지금 네. 국회 앞에서 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네네. 관련된 이 1인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내용은 이제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반대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만나셨죠? 예, 예, 만났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지금 이제 비정규직법 그 기간 연장과 또 파견 확대 문제가 있는데요. 파견도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자기 일자리 한번 퇴직해가지고 자기 과거의 급여를 받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찾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파견 확대해주면 내가 일자리 찾는데 매우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아주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네. 그래서 장년들의 일자리 확대 또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논의가 돼서 입법이 제출됐는데 노총 내에서 소위 운수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산별들이 쪼개기 계약 근절할지 생명 안전 분야에 소위 그 정규직으로 쓰도록 하는 문제랄지 이런 부분을 빨리 입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총의 이렇게 일시하는 문구를 보면 그런 부분은 빨리 해달라가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입법을 하려면 국회에서 5가지 입법을 다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야 그 부분이 빨리 처리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정문 앞에서 1인 시할 내용이 아니고 국회 안에 소위에서 노사 당사자들이 또 필요하면 현장에 우리 근로자들이 와서 본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좀 진솔하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최종적으로 여야 의원들께서 이렇게 입법을 해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 하니까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노통 내에서 이 5대 입법에 대해서 네. 논의를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는 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장관님. 더더욱이 이제 우리 민주노총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이 노동계 전체 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분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 30년 이상 87년 이후에 30년 가까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당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는 매우 기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게 되고 하도급을 두게 됐거든요. 네, 장관님.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노총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의 입장이 이제 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취지의 말씀이신데 네네. 이 민주노총이 이제 크게 반발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에 대한 이 쉬운 해고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쉬운 해고가 고용 불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보이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법률 전문가들한테 딱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네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해고를 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법 고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해석을 하고 또 법원에서 그간 1년에 13,000건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많은 판결들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현장에 많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네.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업도 근로자도 어떤 사유 어떤 절차라는 명확히 해주면 그 선을 서로 안 넘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로자한테 근로자 보호도 되고 성실한 근로자는 다 보호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업도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계약관계가 불확실하고 임금이 이게 불확실하고 근로 시간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노무관리 책임이 없는 또는 2년마다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기간제를 쓰거나 하도급을 줘버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불확실성을 해주면 정규직 청년 채용을 늘리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에도 이익이고 또 그게 법원에서 딱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해고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의 판결대로 하는 부분을 쉬운 해고라고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그러면 지금 대법원이 한마디로 쉬운 해고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앞뒤를 딱 잘라놓고 얘기해보면. 네. 그거는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그동안 논란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네, 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자, 이 5대 노동개혁 법안에 이견이 없는 법안은 혹시 없나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5개 법이 일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보니까 네네. 합의가 되었거나 우리가 무쟁점 네. 법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합의가 네네. 가능한 법부터 분리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뭐 크게 보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을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1개월 이상 늘리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수준도 현재 평균임금 50%를 60%로 이렇게 높여주는 소위 고용보험법, 네. 사회 안전망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산재 50년 만에 출퇴근제도 이제 산재로 인정해서 국가가 네. 보상해주는 출퇴근제 인정 이런 세법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네. 뭐 소소한 부분에는 이익이 있습니다만은 이 법은 세법에는 큰 이견이 없고 말씀드린 그 기간제법하고 파견법, 소위 파견법은 저희들이 중장년 일자리를 네.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년 일자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법에 대해서는 이제 쟁점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큰데 쟁점이 없다고 해서 정규직 중심의 그 기준법이나 소위 사회안전망 높이는 법이나 이 법은 처리를 하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처리 안 하게 되면 우리 사회 격차는 더 커진다. 자동차가 이 네 바퀴가 동시에 이렇게 작동을 해야 제대로 굴러가듯이 우리 노동시장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네.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네, 향상시켜서 장관님. 일하는 사람 간의 격차를 줄이려면 이 법들이 동시에 작동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저희는 동시에 네. 호흡을 한다고. 일괄 처리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특별초대석 지금까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